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최대의 명절 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것들을 다 잊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거시경제 및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약간 스트레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조금씩 볼게요. 미국 증시가 꽤 괜찮게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1.1%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 잘 보이시는 회색선이 200일선입니다. 일반적으로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증시가 약세장이다, 200일선 위에 있으면 증시가 강세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초에 200일선을 살짝 깼지만 이내 곧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약세장으로 접어들기에는 이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1월 말에 다우지수 200일선이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돌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일선을 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만에 이 자리를 회복해버렸습니다. 다우지수뿐만 아닙니다. S&P 500 지수는 1.89%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 역시 200일선을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대 급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회색선인 200일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3% 정도 상승해서는 200일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증시에 호재나 악재가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개를 체크해봤는데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죠. 이 전쟁 이슈가 끝났나 완화되었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이슈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있네요. 예를 들어 영국 우크라 사태에 대해서 대규모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우크라를 침공하면 러시아 자산 동결, 입국 거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든 역시 러시아 우크라 침공 시 심각한 결과 직면,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를 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주식이 떨어지자 큰손들이 줍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리틀 워런 버핏으로 알려진 빌 에크먼은 주가 폭락한 넷플릭스를 300주 이상, 아니죠, 300만 주 이상 사들였습니다. 26일 CNBC에 따르면은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를 매입하면서 20대 주주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오랫동안 넷플릭스를 존경해왔다면서 시장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줘서 기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넷플릭스는 시간 내에서 5% 넘게 급등했고 간밤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연준에서 긴축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돈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네요. 넷플릭스뿐만 아니죠, 다른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발견했었겠지만 캐시 우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캐시 우드 누님께서 테슬라를 팬데믹 초기 때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캐시 우드의 아크펀드가 엄청 유명해졌던 것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800대까지 떨어지자 캐시 우드가 줍줍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8일 베런스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테슬라 주식 27,799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크 펀드는 지난해 8월 9월 달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도했었는데요. 캐시 우드가 테슬라를 매도했던 시점이 작년 8월 9월 이때였습니다. 이때 테슬라 주가가 $700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8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캐시 우드가 줍줍을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캐시 우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팔았을 때에는 어차피 캐시 우드 입장에서는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포트 비중 관리 차원에서 테슬라를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 캐시 우드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저점을 다지지 않았나,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매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캐시 우드 누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800대에서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지금 $936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지금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 상황을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서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볍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테이퍼링 자체가 자산 축소가 아니에요. 즉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레포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레포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레포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연준에게 달러를 빌려주고 채권이나 국채를 받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지금 돈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은 투자를 통해서도 마땅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준에게 돈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것은 연준의 영레포 잔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여름부터 영레포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연준에게 돈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맡길 정도로 지금 은행 및 투자기관들의 돈이 넘쳐난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즉 이런 것을 봤을 때 주가가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급락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시적인 이야기들은 1월달 여러 가지 영상 속에서 정리를 드렸으니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가 바닥은 쳤을까? 이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월 24일 날 13,0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날 아래 꼬리를 달고 한번 말아 올렸습니다. 제가 이때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얼추 바닥은 다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한 번 더 하락이 오면은 눈 감고 그냥 대충 매수하시면 된다. 혹시 13,000포인트 이하를 하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날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스닥 지수가 14,23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14,000포인트, 14,200포인트 여기가 박스 상단 저항대로 봤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만 않습니다. S&P 500 지수를 볼게요. S&P 500 지수가 200일선을 지금 돌파해버렸습니다. 약세장에서 다시 강세장 국면으로 조금씩 돌아섰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증시는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0일선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혹시나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1월 24일 이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나요? 여러분들이 우량주, 실적주를 들고 가신다면은 굳건히 버티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장세 속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S&P 500 지수는 최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 며칠간 박스 상단 자리, 여기 밑줄친 부분 보시죠? 여기 밑줄친 부분 보이시죠? 이 자리를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를 볼게요. 러셀 2000 지수는 최근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장대 양봉 2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S&P 500 지수는 앞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연준의 긴축이 가시화되면서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면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주, 우량주, 대형주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망한 회사들은 많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등 여러 가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주식 투자가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ETF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Y, 스파이라고 불리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주식을 꾸준히 담아가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미국 대형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해외 주식 경험이 없어서 달러로 투자하기가 약간 두렵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SPY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인데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금 펀드를 통해서 많이들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긴 하죠. 그럼 이번에는 지금 증시가 급반등했는데 연준의 긴축 이슈가 끝났을까? 이것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주 보는 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위쪽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아래쪽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1.18%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이슈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와줘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경기 둔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는 정체돼 있고 2년물 국채금리 나홀로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수가 있겠네요. 여전히 매크로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큰 손들이 매수하고 있다. 바이 더 딥이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레를 상징하는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1%대 상승하면서 88달러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여전히 인플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2월 10일에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7%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7.2%예요. 이때 과연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 부근에서 머물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해버리면 이것은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월 중순에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차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